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하기에 유리합니다. 또 구매하러 가는 중에 광고 노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구매하려고 운전하고 아니면 걸어가고 할 때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그 태블릿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뭐 가는 길에 광고 노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TV와 다르게 시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지의 상상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요. 주목성이 낮죠.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듣지 않으면 주목성이 떨어지게 되죠. 특정 방송에 대한 청중수는 비교적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채널은 젊은 층이 듣고 어떤 채널은 장년층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TV처럼 한 번에 송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잡지의 광고 같은 경우는요. 표적 소비자의 선별 능력이 강하고 잡지의 수명이 비교적 장시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품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많은 양의 정보 제공이 그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달되는 청중 한 명의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 잡지와 신문을 비교해보면 좋겠죠. 잡지는 비교적 비싸죠. 신문보다. 또 기획에서 노출까지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지나치게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잡지 같은 경우 영화 잡지면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잡지를 안 볼 거고요. 예를 들면 건강, 등산, 낚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잡지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세분화가 되는 단점이 있죠. 자,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요. TV 같은 영상 효과가 있고요. 라디오, 잡지 같은 시장 선택성이 있습니다. 직접 반응 매체와 같은 상호 작용성이 있고요. 신속한 시청자 행동 측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지구,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인터넷 광고의 단점으로 보면요. 수동적 시청자에 대한 효과가 좀 약간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제한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 안 하거나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효과 평가, 측정 방법에 대한 평가와 수익성 평가에 논란이 있다. 자, 온라인 광고를 한번 보시면요. 스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노출됐을 때 끄기 누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광고의 단점이 됩니다. 자, 5개 광고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소비자 계층에 낮은 비용으로 노출이 가능하고요. 기억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색, 빛 등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짧은 메시지만 가능하고 효과의 측정이 대단히 어렵고 부정적 이미지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자, 우편의 광고 같은 경우는요. 목표 고객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제작 가능하고요. 우편물로요. 목표 고객별 우편 발송이 가능하고요. 보낸 우편물 내에 타사 광고는 없죠. 우리 회사 것만 보내니까요.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요. 개개인한테 모두 가정이던 회사던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우편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그냥 휴지나 폐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편 광고의 단점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케이블 TV의 광고는요.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가능하죠. 그죠? 케이블 TV 광고비가 일반 TV보다는 저렴하고요. 메시지 중심의 광고 제작이 가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도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블 TV의 경우는 일반 TV보다는 시청률이 좀 낮고요. 만약에 광고가 나오게 되면 채널을 바꾸는 그런 소비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 매체의 특성, 그 매체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내 제품을 TV 또는 직접 우편 또는 잡지 또는 인터넷 등등의 광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그 제품의 그런 기능이나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의 광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판매 촉진이라고 합니다. 판매 촉진은요, 인적 판매, 광고, 홍보를 제외한 마케팅 활동을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즉, 판촉이나 광고 및 홍보와는 다른 것이에요. 고객이나 중간상에게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판촉이나 광고 홍보와 다른 게 바로 판매 촉진 방법인데요. 판매 촉진의 유형이 있습니다. 판매 촉진의 유형을 보시면요. 소비자 판촉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상 판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 판촉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소비자 판촉은요. 보시는 것처럼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유발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마케팅의 전체적인 전략의 주요 수단이 됩니다. 자, 소비자 판매 촉진, 지금 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쿠폰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 내용인 제품평을 주세요. 쿠폰을 드립니다. 할인 조건,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한 이런 종이나 온라인상의 사진 등이 되겠죠. 쿠폰은 제조업체가 신문, 우편, 잡지, 온라인 쿠폰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포하게 되고요. 성숙기 제품을 판매하고 촉진, 신제품에 대해서 시험 구매를 촉진하는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게 되죠. 3만원 이상 구매 시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서 스탬프가 모두 다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커피 한 잔은 무료로 준다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제품인데 지금 50%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베이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리베이트는요, 할인과는 다릅니다. 쿠폰과 같은 기능이지만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증서나 서류가 생산업체에 보내지게 되고요. 이 생산업체가 우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상품 가격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판촉으로는 잘 활용을 안 하고요. 중간상 같은 경우에 리베이트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샘플 견본 있죠? 소비자에게 소량의 상품 또는 시험적 사용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견본에도 이제 단점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기업은 비용을 발생시켜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써볼 수 있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비용은 많이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이 할인 포장과 보너스 포장인데요. 할인 포장은 제조업체가 포장에 미리 할인된 가격을 인쇄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보너스 포장 같은 경우는 정상 가격에 추가적인 제품 1+1, 2+1 이런 식으로 제품을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용상품의 경우인데요. 제조사에서 해당 상품을 잠재 고객이나 단골 고객에 특별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무료 사용 기간으로 체험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 촉진을 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사은품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립스틱 하나를 구매하면 한 개를 무료로 증정을 한다거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났을 때 휴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생수를 준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구매 시 고려 요소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화장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은요.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나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고 발림성과 흡수력 등 사용감이 좀 나는 우수한 제품이 좋더라. 또 나는 화장품 성분이 좋더라. 그리고 뭐 충동적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소개를 해서 뭐 블로거가 소개를 해서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 피부에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설문의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제품을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 촉진 방법으로 카드 회원제,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판촉 방법이고요. 누적 구매량이 많은 고객에게 뭐 사은품을 준다거나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뭐 무료로 제품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리고 경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연은요. 소비자들이 기업체에 제출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솜씨미 재주를 보여서 장기자랑 이런 거요. 보이도록 해서 뛰어난 사람을 선별을 하고요. 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뭔가 제품을 준다거나 상금을 준다거나 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연하고 또 추첨하고 좀 다른데요. 추첨 방법도 있잖아요. 추첨은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지만 당첨자가 완전히 뭔가가 노력 없이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이 출시됐을 때 추첨이란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할지 아니면 뭐 경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할지는 선택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구매 시점 전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광고를 통해서 사전에 고객들에게 인식된 상품을 소매점의 진열대나 점포 내에 전시해서 고객이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런 경우에 뭐 입증의 방법도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으로 시연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객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역시 판매 촉진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연계 촉진 방법이 있는데요. 둘 이상의 브랜드나 둘 이상의 기업들이 그들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기업이나 브랜드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환불 이런 것들이 연계 촉진 판매 수단이 되는데요. 판매 촉진 수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우리 연계 촉진이라고 하고요. 현대백화점의 상품권을 대구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판매 촉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금융 서비스가 있어요. 자동차나 고가의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할부 판매, 그러니까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연계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구매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매달 할부로 이 금융사에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인트 서비스가 있는데요. 포인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흔히들 아시죠? 아실 수 있고 상상해 가시고 이해가 쉬우실 텐데 고객이 사용한 카드 대금의 일부를 카드사가 적립해 주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무이자 할부도 있고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은요, 중간상 판촉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즉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유통업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상 판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판매 촉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구매 공제 방법이 있는데, 제조업체가 특정 기간 동안에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중간상에게, 유통업자죠. 유통업자에게 구매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뭐 1000개를 판매를 했을 때, 아니면 뭐 한 달에 1억 원어치 제품을 가져갔을 때 그때에 따른 할인율, 500만 원 가져갔을 때, 뭐 1000만 원 물건을 뭐 가져갔을 때, 이럴 때마다 물량 대비 비례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상품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자사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보상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10개를 가져가시면요 1개를 증정으로 드릴게요, 이런 방법이죠. 또는 100개를 가져가시면 50개를 증정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5개를 가져가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제품을 용이하게 판매하는 거죠. 따라서 1개를 구매를 했을 때보다는 10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협동 광고 보조와 진열 보조 방법이 있는데요. 제조업체가 자사 브랜드의 광고나 특별 진열에 기여한 중간상에게 광고비의 일부분을 혹은 전부를 보조해 주거나 특별 진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간상, 유통업자가 그 유통회사에 우리 제품을, 제가 만약에 제조업자예요.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 유통업자가 우리 제품을 진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중간상 유통업자가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광고비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료 상품은요, 제조업체가 중간상에게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통업자, 중간상이 우리가 만든 냉장고를 가지고 가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제조사가 특별히 그 냉장고에 맞는 용기를 굳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라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유통업자가 냉장고를 판매할 때 좀 더 용이하겠죠. 유통업자는 이렇게 하겠죠. 다른 회사는 냉장고만 구매를 하시게 되지만 우리 냉장고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냉장고에 딱 맞는 용기까지 드립니다 해서 판매를 더 촉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현금 할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일부를 즉각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상이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만기일 전에 지불할 때 판매 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금을, 물론 100원이라는 제품을 100원을 딱 주고 구매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큰 금액의 제품을 이 중간상이 구매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거죠.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간상은 1000만 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제품을 가져가고 50% 정도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간 제품을 유통시켜서 그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50%를 나중에 갚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 중간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일 안에 제가 물품 대금을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조사는 60일 전에 만약에 대금을 지불을 해주면 우리가 3% 정도를 할인을 해줄게요 라고 서로 구두 계약을 맺는 겁니다. 뭐 문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현금을 지불했을 때의 할인, 왜냐하면 이 현금이라는 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만 제품을 또 생산할 수도 있고, 유통업자 역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할인이라는 부분은 중간상과 제조사 사이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판매 촉진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리베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소비자 판촉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방법은 거의 상용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상과의 제조사와 중간상 간의 이런 판촉 방법에서는요, 리베이트란 방법이 굉장히 흔하게 상용되고 있는데,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을 말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불은 다 합니다. 지불을 다 하면 할인하고 좀 달라요. 할인이나 애누리는요, 예를 들면 100원이에요. 근데 할인을 하면 이 중간상이 80원만, 100원인데 20% 할인을 해줄게요. 그럼 80원만 주면 되죠. 리베이트는요,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은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원을 거슬러줘요. 되돌려줘요. 이 이야기는 할인을 했을 때는 80원 정도의 수익만, 중간상이 지불한 80원만큼만 돈의 회전이 이루어진다라면, 그죠?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100원을 주기 때문에 100원만큼 우선 돈을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와 할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스피프와 콘테스트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피프는요, 제조업체가 중간상에 고용한 판매원에게 직접 자사제품의 판매 시 한 제품 단위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제조업체가 이 직원에게, 중간상에 고용한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삼성 세탁기는 삼성이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이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하이마트에 제조업자인 삼성이 냉장고면 냉장고로 합시다. 세탁기로 해볼까? 자, 삼성 세탁기를 하이마트에 줍니다. 자, 하이마트는 중간상이 되죠. 하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이 직원에게 삼성 세탁기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3만원의 스피프를 주겠다라고 하면요, 이 직원은 삼성 세탁기를 한 대 팔 때마다 삼성으로부터, 하이마트가 아닌 삼성으로부터 3만원의 스피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스피프라고 하고요. 콘테스트는요, 잘 아시죠? 우수 사원 이런 건데요. 성과가 우수한 판매원을 선발해서 특별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준다거나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우리 콘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소매상 판촉이 있습니다. 소매상. 자, 표에서도 우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이상하다. 잠시만요.